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수메르 문명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500년 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방에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그리스어로 메소가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충적토로 이루어진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기름진 땅에 의지하여서 수메르와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메르는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문명입니다. 흔히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설형 문자가 수메르의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수메르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기록이 존재하는 최초의 문명입니다. 학자들은 이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뜻글자인 고대 한자의 기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메르라는 나라 이름의 유래는 우리들에게 노아의 방주로 널리 알려진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 중 셈에게서 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SHEM, 셈이 SHUMER, 수메르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날 지방의 시날이 바로 수메르입니다. 이 수메르 말은 우리말처럼 은, 는, 이, 가와 같은 이 토시를 사용하는 교착어입니다. 또 모음조어화 현상과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 같은 것 등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말의 뭐뭐로는 수메르 말로 뭐뭐라, 우리말의 뭐뭐에서는 수메르 말로 뭐뭐에스로 비슷합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메르어와 우리말은 동사만 거의 300단어가 같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도 역시 수메르어입니다. 역사상 이 교착어를 사용한 민족은 우리나라, 투르크, 퉁구스, 몽골, 일본 등입니다. 이 앞서 나열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고조선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은 분명 고조선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고조선족인 우리 민족과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공통조상인 아브라함도 수메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수메르 중심지의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지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은 사라인데 이 사라라는 이름은 왕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을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그 새로운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애굽의 왕들에게 자신의 부인인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소개합니다. 이 소개를 받은 왕들이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숨겨진 의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당시의 지역민들에게는 중앙민이었던 수메르인들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미인이어서 관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수메르 여인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도 일가 친척이 있는 하란으로 며느리감을 구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방민을 서로 통혼할 수 없는 천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 속의 단군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앞서 살핀 대로 우랄 알타이어계이고 한자는 수메르의 세기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족들은 이 한자를 상고시대 자신들의 지배자였던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힐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제는 중국의 임금을 통칭하는 그 황제가 아니고 누를 황자를 쓰는 황제, 즉 동이족의 치우천왕과 탕록의 벌판에서 싸운 그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창일이 한자를 발명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자는 수메르 문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중국인들이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민족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즉 진시황은 동이족입니다. 동양의 고대 전설적인 왕으로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뱀으로 묘사된 테오보키의 희자를 분석해보면 꼭대기에는 유목민을 말하는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래 수렵인을 말하는 과자, 즉 창과 또 농경민을 말하는 화, 이 벼화자가 나옵니다. 왕의 이름에 유목민과 수렵민, 농경민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 근동지역의 유목민과 농경민, 수렵민이 통합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이 유목사에서는 가축이 밀집하면 그 인근의 초지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집단을 소규모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침략과 약탈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 소규모 그룹들이 군사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할 때에는 가축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목사회에서는 집중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불평등은 결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사회는 평등 사상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가 힌두교와 다른 점은 평등 사상입니다. 불교는 스키타이족의 일종인 샤카족 출신 석가모니가 창설한 종교입니다. 불교가 이 힌두교의 엄격한 계급 사상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유목민의 전통인 평등 사상이 그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등 사상은 수메르인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의 성산은 수미산입니다. 또 불교는 이상향을 서방정토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미산은 수메르산이고 서방정토라는 것은 불교의 발원지에서 볼 때 수메르는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쪽 방면에 있는 수메르산과 불교의 평등 사상을 종합해 보면 불교와 수메르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단곡이라는 우리의 역사책은 그 내용 중에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현대어로 된 표기들이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단고기 속에 기록된 오성치루 현상 등은 현대 과학 기술로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별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성치루라는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곳에 집결하는 천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단고기 전체가 위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대에 걸쳐 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첨삭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단고기의 삼성기에는 단군 12지파의 하나가 서방 수미리, 즉 수메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 중 5번째 아들인 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이 이 단지파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단은 야곱의 본처인 라헬의 종인 빌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당고개에도 단군이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자의 고대 개념은 지금의 첩의 자식이라는 상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서라는 것은 많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지역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 이후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는 아주 희귀한 고조선 시대 귀화 조각인 와당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것인데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 문자가 씌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분히 종교적인 것으로 잠언을 가르치는 사사가 통치한다. 도착했다. 성도가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등입니다. 이 문자는 히브리인들이 대략 기원전 1000년경에 사용했던 문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단지파를 우리의 국조인 단군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본인 학자들 중에는 이 중동에서 사라진 단지파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고대인들이 현대인들에 비해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기술력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극도로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다뉴세문경이라고 불리는 잔무늬 거울은 현대기술로 몇 차례에 걸쳐 재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이 우리 현재의 기술보다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우리 민족과 수메르인들 간에는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과 수메르인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